왜 하필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 분석하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쭉 분석해 본 결과, 그나마 비트코인은요, 암호화폐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타의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뭔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지난 한 1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암호화폐들이요. 그래서 코인 사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독특한 비트코인만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일단 금과 비트코인이 어떤 차이점과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이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경 이동에 있어서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금의 단점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에게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은 국경 간의 이동에 한계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국경 자체가 없습니다. 골드바는 세관에 걸리죠. 무단 반출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행용 캐리어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월렛에 보관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상당한 열광을 받게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땅에 묻을 수 있나? 자, 이건 딱 보니까 금에게는 유리하지만 비트코인에게는 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금과 비트코인은 둘 다 도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비싸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훔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나 지갑이 해킹을 당하면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망해버린 일본의 이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거래소가 과거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 당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보관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이 월렛도 종류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안전한 월렛에 분산해서 보유해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거래소도 최대한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보관 자체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비번 까먹으면 이거는 최악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은 굉장히 단순하죠. 뭐 복잡한 비번, 여러분 비트코인 주소라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발급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주소부터가 굉장히 막 복잡합니다. 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조합이 돼가지고 아주 기다란 그런 주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개인키, 비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금은 굉장히 단순하죠. 땅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땅에 묻을 수가 없죠. 디지털 암호화폐니까 그렇게 땅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실물 자체가 있지는 않죠. 금은요,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금덩어리가 이 땅 속에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난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기가 끊겨버리고 스마트폰마저 사라져버리는 이 극한의 상황. 뭐 이런 상상은 하기 싫지만 인류 최후의 어떤 상황, 뭐 이런 게 온다면 비트코인은 그저 영원히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구천을 떠돌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에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뭐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원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라는 그런 가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때는 다시 금이나 은, 그게 우리 인류에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최악의 상황은 와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역사성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역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은 인류와 그 역사를 함께 해왔죠. 우리 인류의 어떤 문자 역사를 한 5,00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5,000년 동안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요. 금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문자 역사 그 이전 시대에도 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상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14살짜리 사춘기에 접어든 새로운 유형의 자산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음표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더 알아갈 기회가 필요한 그런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세계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요,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암호화폐 자체를 공부하는 걸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이 코딩을 어느 정도 아시고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걸 잘 하시는 전문가 영역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참 많이 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금은 대단히 직관적이고 아주 단순하죠. 특히 실물 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순도와 무게만 체크하면은 가격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복잡성 그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된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구조, 블록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 블록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서로 이렇게 모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블록에 기록된 그 기록 자체를 다 열람해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블록에 형성된 기록된 그 기록을 변경하는 것은 블록체인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블록 하나하나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함부로 이 기록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해킹 자체가 이것 자체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훔쳐간다든지 또는 지갑을 해킹해서 지갑에 있는 이 비트코인이 분실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지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중앙은행 준비자산. 아직은 비트코인이 중앙은행들의 준비자산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달러와 더불어서 금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자산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reserved assets이라고 하잖아요. 이 reserve, 보통 우리가 그 연준을 표현할 때도
연방준비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준비가 리저브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담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국의 이 중앙은행들이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금도 가지고 있고 유로도 가지고 있고 위안화도 가지고 있고 엔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고 있는 그 담보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화를 찍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담보물에 대비해서 원화를 찍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준비자산을 비축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법정 통화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비슷한 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